지역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9월 인천시가 민선 7기에서 운영했던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감사 결과 특정인 셀프 채용과 특혜성 수당 지급과 더불어 총 약 196억 원 규모의 사업종 3,400만 원 상당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혹에 대해 수사 촉구까지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들 간 갈등까지 야기한 이 문제,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또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제가 앞에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를 두고 지금 민선 8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감사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일단 주민 참여 예산제 이게 어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을 직접 건의하고 이걸 시가 예산을 배정해서 같이 참여하게끔 하는 이 재정 민주주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요게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게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서 시행됐는데 7기죠. 7기 박남춘 시장 들어서고 나서 예산이 급격히 오릅니다. 당시 13억 7천만 원에서 2022년에는 무려 485억으로 이제 34배나 증가했는데요. 4년 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남춘 시장이 참여 예산제 이 부분을 예산 늘릴 때부터 계속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9년이죠. 이거 직후인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예산의 배정 그리고 예산 운영하는 데 문제점들이 국정감사에서 나왔고요. 당시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2019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된 국정감사나 시의회 감사에 행정사무감사도 계속 지적됐는데, 어쨌든 이게 정권이 바뀌고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두 차례의 감사가 진행됐고요. 이게 2022년도 한 번 됐고, 그리고 지난 9월 25일 날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감사 결과에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특정 단체가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특정인 셀프 채용이 있었다, 하여튼 수사까지 진행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의 핵심들을 조금 위주로 좀 볼까요? 이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지금 그동안 두 차례 벌이면서 이 특정 단체가 이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면 생기는 문제, 그리고 어쨌든 셀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많은 유법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한수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난 10월 7일 날 인천 경찰청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총 16페이지 분량의 수사 의뢰서인데요. 이 안에 이게 지금 이제 반부패 이 수사과에서 아마 수사를 좀 진행하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이 불법성들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이 줄소환도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주민 참여 예산제의 집행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특정 개인, 특정 단체에 의해서 주물러지고 있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됐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 시민 혈세 아닙니까? 혈세가 잘못된 운영, 이걸 통해서 낭비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민선 7기에서 좀 추진한 사업이 민선 8기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관리 감독이 이전 정부에서 안 됐던 겁니까? 관리 감독이 잘 안 됐죠. 안 됐기 예.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볼 수가 있는데요. 민선 7기 박남춘 시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육성하고 이제 확대하려는 기조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작이 됐고요. 또 국정과제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천시의회 다수당이
또 민주당인 상황에서 특별한 제어 장치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관리 감독보다는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할 것에 대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더 육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손쉽게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 일종의 좀 경시했다, 손 놨다 볼 수가 있고요. 좀 다소 성급하게 전향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이제 반작용,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민간 위탁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예, 일단 그게 지금까지도 온 것 같은데 어떤 지적들이었습니까?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는 좋은데요. 너무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4배가량 2020년도와 그 전에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34배 예산, 485억 원대 예산 늘어났다. 그런데 이게 당초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에 이 위탁을 받을 때가 2018년인데요. 이 사업 초기 14억이라는 돈도 사실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이 14억짜리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 수탁 과정이 사실 14가 엄격하고 까다로워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 3억짜리 사업도 할 때도 상당히 까다롭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4억도 상당히 큰 돈인데요. 그런데 이 민간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그 단체가 그해 3월 달에 급조된 단체가 이 사업권을 따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단체가 아까 말한 14억 원짜리 사업을 따게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원센터, 주민참여 예산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까지, 운영권까지 갖게 되고, 전국적으로 2025년도에는 485억 원이라는 수백억이죠. 억 원대를 주물 수 있는 이 과정이 너무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는 논란이 당시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사전 결탁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 많은 예산을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한 단체에 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쭉 있어 왔고요. 또 특정 정치 성향, 여기서 이제 정의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의 운영권을 따낸 자치와 공동체라는 기관이 이 기관과 같은 시민단, 이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 시민단체의 위성단체 아니냐, 이렇게 짧게 급조된 게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면서, 주장까지 불거지면서 더더욱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제 민간 운영 단체 위탁을 받았었던 입장이 나왔습니까? 어떤 표정입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기자들이 그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입장을 좀 밝히기는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불법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이런 불법성들을 지적할 때 당시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을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또 이 부분 말고도 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인천 경실련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한몸이 돼서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긴 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시에서 지적된 감사 결과에 대한 이 나름대로 좀 해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절차적인 위반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기 사실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감사는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과 그리고 이제 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아니었겠습니까? 그 후속 절차로 이번에 감사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적정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2차 감사를 시작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 절차적 위반 사안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반한 건 위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절차적 위반, 불법성, 유법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사실 소명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아니면 첨부 자료를 분실했다든지 이런 식의 소명 정도가 가능한 거지, 위법 사항을 치유할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을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 지원센터가 지금 폐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명 주체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정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예.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 평화복지연대죠. 평화복지연대가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거에 대한 이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차 감사에서 나왔던 이런 절차 위반, 행정 절차 위반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뭐 환수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벌을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고 뭐 위반한 게 있다면 지켜야겠죠. 예, 뭐 그 문제는 알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일까? 또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좀 그 특정 시민단체가 좀 압력을 받는, 탄압을 예. 받는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진 거거든요. 만약에 박남천 전 시장이 계속 뭐 재선에 성공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현미경을 들고 조사하지는 않았을 예.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조사를 뭐 감사를 뭐 지시했겠죠. 그러면 감사한 결과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지털이식 아니냐. 누구든지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 단체 이렇게 털면은 안 나오는 데가 있겠느냐, 뭐가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그 금액 그 부분은요. 3,400만 원 정도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예. 사실 그 부분 자체만 보면은 위법은 있지만 그 금액대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단체에서는 뭐 먼지털이식 아니냐, 뭐 시민단체 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작은 절차 위반, 행정처 위반이라 해도 위반은 위반인 겁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겁니다. 사실 많이 일상적 예. 하더라도 엄격하게 이거를 단속을 시작하면은 여차하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위법성은 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소 인천시정부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1차 감사 때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선정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당선되고 나서 2020년대 바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2년 뒤에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 그때 예산을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원센터라든지 해당 단체에서 더욱더 이런 잘못된 절차적 위반 사항을 치유를 하든지 보정을 예. 해놔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도 이런 감사 지적사항 빌미를 뭐 제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단체의 이런 이해는 하지만 뭐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또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도덕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 영향을 좀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일단 뭐 저희가 그 혈세,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특히 이제 이 보조금 문제, 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그 잘못되게 사용됐다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도 이 그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형량도 상당히 좀 높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경찰의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으로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혈세가 잘못되게 쓰였다고 하면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뭐 이게 뭐 먼지털이식이냐 아니면 뭐 절차의 문제만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서 이거 시가 했던 부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서 더 다른 문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좀 드러났을 경우에는 아마 이 시민단체의 존폐까지 거론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시민단체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해줘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비판,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좀 내줘라 이렇게 했었고 또 시민단체도 많은 시민들이 좀 지지하고 또 뭐 후원금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드러났을 경우는 단순히 도덕성의 타격뿐 아니라 이 존폐의 문제 이게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뭐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가 이걸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정 과정이라든지 예산이 늘어나는 네. 과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 방향성은 앞으로 주민참여자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을 상당히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2024년도에도 8개 사업 25억 정도로 네. 규모를 대폭 줄였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숨고르게 들어갈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점차 늘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장님 그러면 좀 이게 우리가 그래야 한다면 또 그러면 이번 기회를 경험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어떤 노력들이 좀 따라와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재정의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히 좀 특색 있는 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성과도 좀 내기는 했는데요. 일단 좀 이게 지금 예산이 뭐 13억에서 이게 500억 가까이 늘어났냐 이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얼만큼 적정하게 배치되고 또 사용됐느냐 그리고 적정한 그 배정 속에서 제대로 된 감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사업 축소가 되는 것에서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사업을 늘리거냐 줄이냐 이 문제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찾아내고 배정하느냐. 앞으로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인천시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직영 체제에 대한 필요성 얘기도 나오고 뭐 이게 뭐 해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좀 개선해 가야 된다고 보세요? 중요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여부인 거지 예. 이게 뭐 운영 방식을 민간 유탁으로 하느냐 직영으로 하느냐는 사실 큰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리고 지자체의 형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별도의 민간 센터를 두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예. 운영한 지자체는 인천이 유일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건 좀 상기해 보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처럼 400억대로 높일 경우에는 공무원 3, 4명으로 직영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민간도 갈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지금같이 25억대 아니면 점점 그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하면은 공무원들 서너 명이서 충분히 다른 예. 지자체처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라면은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니라 직영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장님, 네. 일단 의회에 이제 인천시의 예산 편성안이 올라갔어요. 네. 예,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제 자세히 봐야겠죠? 네,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했다가 이게 좀 일단 보류가 됐는데요.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보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상임위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다양하게 일단 좀 검토는 하겠지만 결국 좀 한계는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시에서 제시했던 부분을 그대로 리바이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좀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축적된 자료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의회 행감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도됐던 때를 기억해 보면 주민들의 좀 자발적인 또 행정에서 더 체감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좋은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위축되지 않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후에 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